3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이거 안 좋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도 이제 괜찮게 보니까 결국 3분기 바닥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그때 기회를 노려보고 기회를 기다려서 한번 잘 대응을 하면 내년에는 좀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내년 또 미국 대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에 비해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트럼프 당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상대적으로 IT 쪽에 대한 이 기대감이 주시장에 좀 많이 커질 것 같거든요. 거기다 또 대기업들의 그런 투자의 움직임이 있어서도 좀 더 세액 감면을 해주면서 더 풀어주는 느낌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때는 더 AI 관련주에 실질적인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 어떠세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우리 AI라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죠? 이게 이제 한 가지 축이고 또 하나가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이잖아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존의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건데 그렇죠. 트럼프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죠. 네.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제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우리 다 까먹었지만 화웨이 처음 때린 대통령이 트럼프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만큼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도를 알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네거티브하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자기를 지지해주는 정치 자금을 많이 대는 쪽이 대부분 굴뚝 산업 쪽이다 보니까 뭐 석유 산업이나 그리고 중동, 뭐 빈살만 이런 쪽하고 굉장히 친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아마 하다 보면 지금 바이든이 이야기하는 전기차나 신재생 에너지 쪽에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약간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죠. 아마 뭐 미국이라는 나라가 체계적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대통령 왔다 해서 다 엎어버리고 이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그 강도나 이런 심리는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AI 쪽으로 더 많이 집중될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은 굉장히 갈등의 시대잖아요. 갈등의 시대면 당연히 방산 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고 중요해지는데 요즘에 보면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데이터더라고요. 맞습니다. 결국 AI거든요. 이게 적의 탱크인지 우리 아군 탱크인지 이런 거 다 비전 학습해야 되고요. 미사일 날라오는 탄도 같은 것들도 그죠? 다 이런 것들 연산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쪽에 지휘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 통신 해킹해서 거기에다가 미사일을 날릴지 안 날릴지 이런 판단들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전쟁이 어떻게 보면 사실 옛날엔 전자전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AI 전쟁이거든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뭐 미국이 트럼프라고 해서 뭐 이렇게 등한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반도체 이런 뭐 중국에 대해서 때리고 AI의 기술의 진보에 대해서 때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가는 흐름인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나 이런 쪽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뭐 꺾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더 집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 글로벌 탑 10 안에서 기업들 보면 AI 개발 안 하고 있는 회사가 탑 10 중에 2개밖에 없거든요. 그게 한 개가 아람코고 한 개가 버크셔 해서웨이거든요. 나머지 다 지금 AI 개발한다고 난리예요. 10개 중에 8개가. 네. 딱 그것만 봐도 지금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플도 지금 뒤늦게 이제 대응은 늦었죠. 애플이 대응은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애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빨리 커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죠. 네. 그게 또 하나의 또 AI 또 다른 흐름을 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버 클라우드 중심의 AI 개발 흐름이 이제는 엣지 디바이스 단에서 약간 변혁으로. 그러니까 엣지 디바이스 쪽에서 애플만큼 혁신을 가져오는 회사가 없거든요. M1이라는 칩 한번 보세요. 비전 프로 이런 것들 보면 거기도 M2하고 R1이라는 칩이 엄청나거든요. 네. 거기에 그 AI 붙이는 거는 일도 아니죠. 혹시 내년에 또 주목해볼 만한 AI 관련 이슈가 있을까요? 뭐 AI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 모빌리티 혁명의 시작이죠. 내년이. 결국 이제 모빌리티 혁명의 시작이고 그게 고성능 차량용 프로세서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물을 이룰 거고 거기에 맞는 필요한 디바이스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지금 내연기관 차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 비중이 그러니까 부품 수가 3만 개잖아요. 내연기관 차가 3만 개인데 전기차가 되면서 1만 8천 개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부품의 3분의 1이 날아갔어요. 앞으로 더 날아갈 거거든요. 근데 전장 비중은 계속 늘죠. 이제는 점점 자동차가 전자장치로 바뀌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장 자동차 차량당 전장 구입 그러니까 BOM이라고 하죠. 그게 지금 일반 차량은 3,000불 초반 정도 돼요.
근데 전기차는 7,000볼이거든요. 2배 이상 뛰는 거예요. 여기서 레벨 3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 7,000볼에서 아마 더 올라가야 될 겁니다. 그게 한 30% 정도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엄청나게 또 성장이 나오겠죠. 그냥 심플하게 보면 뭐 한국단자 같은 업체들도 심플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자장치가 많으니까 전자장치끼리 연결돼야 되니까 그러면 커넥터 많이 쓰겠네. 실제로 어떤 지금 실적들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제 커넥터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자동차 내에서 다 그 케이블끼리 연결되잖아요. 하네스 같은 인지 판단 제어라는 걸 할 때 그런 것들 제어할 때 다 케이블 통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최근에 이제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그런 케이블들을 지금 몇 킬로 되는 케이블의 길이를 지금 뭐 100m 이내로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칩끼리 이제는 차량 내에서 무선 통신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 또 거기에 또 필요한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 안테나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그 설계 기술이나 뭐 그런 쪽에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자파를 잘 차폐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필요해질 거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계속 보면 뭔가 또 이제 뭔가 계속 투자거리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수요가 완성차 업체들 입장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시장에 성장하는 국면을 내년에 좀 더 주목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 이야기하면서 센서류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한 게 지금 자동차 쪽에서 보면 다 테슬라와 논 테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따라가려면 지금 그 테슬라의 AI 운동지능을 배워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주행 빅데이터가 되게 중요한데 다른 업체들이 지금 테슬라만큼의 주행 빅데이터를 모으기도 어려울 뿐더러 모으려고 하면 일단 센서 많이 박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잘 쌓아가지고 잘 프로세싱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테슬라 OS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만드는 하청업체 폭스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큰 위기감이거든요. 자동차 업체 입장에. 그러면서 또 최근에 보면은 삼성이 현대차랑 또 자동차 관련된 이 협업 구조를 더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더라고요. 실제 배터리도 공급하고. 맞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도 현대차에 AP를 납품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삼성이 스마트폰 시대에서 LG하고 엇갈리게 된 게 결국 AP라고 저는 보거든요. LG전자는 AP를 퀄컴 걸 썼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OS 업체하고 자꾸 커뮤니케이션을 해야지 매끈한 제품을 낼 수 있는데 중간에 퀄컴이라는 거간 업체가 있는 거죠. 얘들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삼성은 엑시노스라는 게 있으니까 안드로이드하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안드로이드가 가는 방향하고 제일 빨리 맞춰서 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자동차도 뭔가 OS가 뭔가 막 변화하는 흐름들을 AP 업체가 제일 잘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OS를 하긴 힘들어요. OS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드는 미국 빅테크 업체들이 할 거고 그 OS에 맞게 AP들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결국 삼성이 엑시노스를 잘해야 되고 엑시노스 오토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 기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최근에 그 짐 켈러라는 반도체 설계 전설 그분하고 많은 협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짐 켈러의 회사가 지금 유니콘이에요. 텐스토렌트라는 회사가 지금 조 단위가 넘는데 시총이 거기 이번에 1억 달러 펀딩을 했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80%를 됐어요. 현대차 그룹이 50%를 됐고 삼성이 30%를 됐는데 지금 짐 켈러하고 국내 기업들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왜 짐 켈러를 잡았냐면 결국은 삼성이 갤럭시를 성공시켰던 거는 엑시노스가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현대차도 자기들이 자동차 모빌리티 시대에서 뭔가 살아남으려면 AP 정도는 직접 설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서 짐 켈러하고 협업을 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제 삼성은 짐 켈러의 칩을 또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해 보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또 쌓고 싶은 거고. 근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지금 자율주행 진영이 테슬라, 논 테슬라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 테슬라는 이제 자체적인 칩 사용하고 있고 논 테슬라 진영은 엔비디아 칩을 또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결국 이 업체들도 논 테슬라 진영의 업체들도 자체적인 칩을 계속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현대차 역시 마찬가지. 맞습니다. 이제 뭐 지금 갤러한테 좀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자체적인 칩을 좀 개발을 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구조를 보시는 거네요. 결국 자체 설계 칩이 없으면 LG전자의 스마트폰 포지션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이러니하게 FSD 칩 설계하고 나간 사람이 짐 켈러예요. 애플의 에이바이오닉 칩, AP 설계하고 나간 사람이 짐 켈러고요. 그리고 지금 AMD의 멀티코어하고 젠 아키텍처, 라이젠 그거 설계해놓고 나간 사람이 짐 켈러입니다. 지금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메테오 레이크, 에로 레이크 설계해놓고 나간 사람이 짐 켈러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한국 업체하고 많은 협력을 한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AI하고 모빌리티 혁명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 미국보다 유리하진 않지만 장점이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제가 AI 이야기하면서 파운데이션 모델하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모델하고 AI 반도체 칩 설계할 수 있고 파운드리까지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3개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좋은 게요. 대만보다 유리한 측면이 대만은 이런 것들을 잘 설계해서 만들려고 해도 생태계가 안 되는 게 이거 완제품 라인이 없죠. 그래서 이걸 적용해 보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대차도 있죠. 삼성도 있죠. LG도 있죠. 그런 부분이 되게 긍정적인 거죠. 그러면 또 대표님 내년에 네. 이 반도체 전체적인 업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업황은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요. 내년도 좋고 내후년 상반기까지는 더 좋게 보고요. 그래서 반도체 주식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가 제일 좋다고 봐요. 근데 내년 하반기까지 해도 될지는 내년 돼봐야 알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와서 우라가미 군요 사계절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이 딱 이제 여름인 상황이거든요. 올 상반기가 봄이었고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제 실적 장세가 이제 막 펼쳐지는 거고 내년 가을도 가을에 상반월만 해야지 하반월은 또 재미없어요. 주가적으로 유동성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딱 내년 상반기로 보는데 이게 좀 더 늘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등 사이클이 늘어졌기 때문에 그 뒤에 상승 사이클도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년 돼 봐야지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연말 되면 대주주 요건 때문에 빠지는 시장이 있잖아요. 그때 잘 담아 놓으면 내년 상반기 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내년을 기대할 때 있어서 좀 가장 주력하고 계신 분야 섹터가 있으신가요? 일단 반도체에서 보면 이제 한 3가지 정도 키워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빌리티 혁명. 그러니까 AI 혁명과 모빌리티 혁명의 중첩. 이게 어떻게 사이클, 화학작용을 일으킬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메모리 반로, 메모리의 반등인데 메모리의 반등인데 전통 수요 쪽인데요.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D램의 테크 마이그레이션 쪽을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이 기존에 뭐 18나노, 19나노, 16나노가 이제 14나노, 12나노로 전환되는 거기서 필요한 테크 마이그레이션. 장비로 보면 뭐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아이피스 뭐 이런 회사들. 아무래도 국내 어떤 장비 회사 중에 좀 큰 규모 회사들은 대부분 정착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전공정 쪽이거든요.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쪽 이제 공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 파운드리, 약진, 3나노 게이트올 어라운드와 삼성의 그 큐브 시리즈들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또 수혜를 보는 밸류 체인들 그런 것들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또 끝으로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메모리 반도체 반등 사이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지표가 그러니까 빠질 때는 제일 중요한 지표가 재고가 언제 주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앞으로는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것들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해서 체크를 해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측면에서 보면 아마 3분기가 바닥일 거예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서 3분기 실적 나왔으니까 이거 안 좋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때 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4분기부터 좋아져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마지막 허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이제 그게 뭐 또 매크로가 뭐 다른 데서 전장 나가지고 뭐 이러면 답이 없는 거지만 뭐 그런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그러면 이제 결국 3분기 바닥 나왔을 때 오히려 더 그때 기회를 노려보고 기회를 기다려서 한번 잘 대응을 하면 그리고 이제 그 연말에 또 대주주 요건 때 그때 한번 더 그러면 그때까지 약간 분할을 해서 하반기에 잘 사놓으면 내년에는 좀 이제 좀 괜찮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도 이제 괜찮게 보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반도체 주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영수 대표님과 함께 또 반도체 관련돼서 전반적인 얘기 나눠봤습니다. 확실히 최근 시장은 힘들어도 또 그 안에 숨어있는 기회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힘들고 막 포기하고 싶고 하더라도 분명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기회를 잘 잡아서 올해 연말 또 내년 풍성한 한 해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응원하면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되세요.